마지막 갈비살 한 점을 올려놓고도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공정한이 술잔을 든 채로 양동숙을 바라보는데요. 그 눈빛이요, 원래 알던 공정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환자 볼 때의 따뜻함도 아니고 집안 어른들 앞에서의 무게도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던 눈이었습니다. 양동숙이 웃다가도 입술을 깨물어요. 아야, 웃지 마. 공정한이 그 말에 피식 웃죠. 웃으니까 더 예쁘잖아. 양동숙이 헛웃음치며 말합니다. 공정한, 너 지금 취했어. 공정한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나 지금 너무 맑아. 그 한마디가요. 양동숙을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취해서 실수면 차라리 핑계가 되는데 맑으면 그건 진짜 마음이니까요. 공정한이 조용히 손을 뻗어 양동숙의 손등을 덮습니다. 양동숙이 숨을 들이마시는데요. 공정한이 낮게 말합니다. 동숙아, 너 진짜 이뻐. 양동숙이 눈을 크게 뜹니다. 됐어. 그런 말하지 마. 공정한이 고개를 젓습니다. 왜? 이제 와서? 너 남편 없다는 거 실감났다며. 그럼 너 혼자 두면 안 되는 거잖아. 양동숙이 그 말에 순간 흔들립니다. 근데 동시에 머릿속이 번쩍해져요. 아니지. 공정한은 공주와 아빠고 공대한 형이고 나는 민용길이랑 아직 이혼 도장도 안 찍었고 이런 현실이 한꺼번에 밀려오죠. 그래서 양동숙이 먼저 고개를 돌립니다. 공정한 우리 지금 이러면 안 돼. 공정한이 한 박자 늦게 말합니다. 왜 이제 와서 또 안 돼요? 양동숙이 말해요. 너네 집도 지금 난리잖아. 우리 집도 난리잖아. 공정한이 조용히 웃다가 딱 한마디를 합니다. 난 난리 속에서도 너는 지키고 싶다. 그 말이 떨어지고 둘 사이가 가까워집니다. 숨결이 섞일 만큼 가까워요. 양동숙이 눈을 감을까 말까 하는 그 순간 밖에서 전화가 울립니다. 양동숙 폰입니다. 발신자 이름이 뜨는데요. 민용길. 양동숙이 폰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요. 공정한도 그 이름을 보고 표정이 굳습니다. 키스 직전이었던 공기가 한순간에 깨져요. 양동숙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민용길이 또 걸어요. 또 걸어요. 끈질기게 공정한이 낮게 묻습니다. 받아야 해? 양동숙이 고개를 젓습니다. 지금은 싫어. 공정한이 한숨을 쉬듯 말합니다. 동숙아, 너 아직 끝낸 게 아니구나. 양동숙 눈이 흔들립니다. 끝내고 싶은데 못 끝낸 거죠. 지우 때문에, 돈 때문에, 현실 때문에요. 그때 이번엔 공정한 폰이 울립니다. 발신자는 한성미. 공정한이 화면을 보자마자 단숨에 현실로 끌려옵니다. 양동숙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죄책감이 확 올라옵니다. 내가 지금 남의 남편이랑 뭐 하는 거야? 공정한은 받지 않으려 하다가 결국 받습니다. 한성미 목소리가 날카롭습니다. 정한 씨, 어디야? 공정한이 대답을 망설이죠. 그 망설임이요, 양동숙 심장을 더 때립니다. 공정한이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닌데 지금은 거짓말이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한성미가 말을 이어갑니다. FG 모델 공식 확정 났어. 공정한이 숨을 멈춥니다. 뭐? 한성미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일부터 촬영 일정 들어가. 집안 정리도 안 됐는데 기자들 들어오면 끝이야. 공정한이 고개를 숙입니다. 알겠어. 지금 갈게. 전화를 끊는 순간 공정한과 양동숙 사이 공기가 확 식습니다. 양동숙이 웃으려다 말합니다. 너 가야 돼? 공정한은 말이 없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죠. 공정한이 자리를 뜨려는 순간 양동숙이 딱 한마디 던질 수 있어요. 공정한, 너 나 오늘 멋있다고 했지. 공정한이 멈춥니다. 양동숙이 이어 말합니다. 그 말 책임질 수 있어? 공정한이 돌아보는데 눈빛이 너무 아프죠. 공정한이 말합니다. 내가 책임지고 싶어. 근데 지금은 가족이 나를 못 놓아. 양동숙이 웃습니다. 웃는데 눈물이 맺혀요. 그래, 너는 늘 그랬지. 가족이 먼저. 공정한이 그 말에 아프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하죠. 동숙아, 너도 지우 때문에 못 놓잖아. 둘이 서로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서 더 아프게 찌르는 순간입니다.
공정한이 나가고 양동숙은 혼자 남습니다. 불판 위에 고기는 다 타서 검게 변해 있고 술잔엔 아직 반이 남아 있어요. 양동숙은 술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시고 낮게 중얼거립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때 문자가 하나 옵니다. 이번엔 민용길이 아니라 이경일 수 있어요. 혹은 저장 안 된 번호. 문자 내용은 짧습니다. 언니나 공정한이랑 있는 거 알아요. 양동숙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숨이 턱 막히죠. 이경은요, 지금 자기 살 길을 찾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살 길을 찾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제일 먼저 잡습니다. 다음 장면, 공정한 집. 한성민은 거울 앞에서 옷을 고르고 있습니다. 모델 확정이니까요. 근데 한성미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옷이 아니라 소문입니다. 한성민은 공정한을 보며 말할 거예요. 정한 씨, 지금 우리 집안 실수 안 하면 끝이야. 공정한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냐면 방금 전까지 양동숙 앞에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양동익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양동익은 방송 출연 제의를 받았고 조건이 공정한과 우정, 사는 이야기였죠. 양동익은 공정한이 이사 못 가게 막으려 할 겁니다. 방송 콘셉트가 깨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양동익이 공정한에게 말할 거예요. 야, 공정한, 너 이사 가면 너 도망간 걸로 보일걸. 공정한은 그 말에 또 흔들립니다. 결국 다음 회차는요,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달립니다. 양동숙 공정한 키스 직전 후 폭풍. 민용기리경이 비밀을 무기로 잡는다. 한성미 모델 확정으로. 가족 이미지 전쟁. 시작 양동익 방송으로. 공정한 이사까지 막으려는 판짜기. 그리고 마지막 엔딩은 이렇게 끊기면 미칩니다. 공정한이 양동숙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요. 한 번 울리고 두 번 울리고. 양동숙이 받으려는 순간 옆에서 지우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누구야? 양동숙이 폰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공정한은 전화를 끊고 혼잣말처럼 말하죠. 내가 너무 늦었다. 화면이 딱 끊깁니다. 양동익은 그 전화를 받는 순간 먼저 웃지 않았습니다. 양동익 같은 사람은요, 좋은 소식이 와도 바로 웃지 않아요. 그 좋은 소식이 내게 득인지 독인지부터 계산하거든요. 원장님, 출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양동익은 무슨 방송? 부터 묻습니다. 지역 살림 사람 사는 이야기 프로그램인데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을 듣는 순간 양동익의 눈빛이 딱 바뀌죠. 공정한 원장님과 함께 오랜 악연을 접고 우정으로 지내는 두 사람 콘셉트입니다. 여기서 양동익은 속으로 바로 두 가지를 동시에 계산할 겁니다. 이게 내가 공정한보다 위에 서는 그림이 될 수 있나? 이걸로 내 정치판 혹은 영향력에 날개를 달 수 있나? 결론은요, 양동익은 이걸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면 선거에서 졌잖아요. 상인회장 자리 못 먹었잖아요. 그런데 방송은요, 선거보다 더 큰 확성기입니다. 한 번 나오면 시장뿐 아니라 온정박 사람들까지 나를 알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조건이에요. 공정한과 같이 나와야 한다. 양동익은 속이 뒤집히죠. 내가 왜 저 인간이랑? 하지만 양동익은 또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싸우는 사람보다 화해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걸요. 특히 방송은요. 화해 서사가 제일 먹혀요. 그래서 양동익은 표정 관리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해보죠. 전화를 끊자마자 양동익은 차세리를 부를 가능성이 커요. 차세리는 이럴 때 진짜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양동익이 말합니다. 방송 들어왔어. 공정한이랑 같이. 차세리는 이미 눈이 반짝입니다. 회장님, 이거예요. 양동익이 찜찜해합니다. 저 인간이랑 같이 나오는 게 무슨? 차세리가 딱 끊습니다. 그 인간이랑 같이 나와야 회장님이 돋보여요. 데뷔가 되니까. 차세리는 양동익의 약한 구석을 정확히 압니다. 양동익은 실력보다 체면에 강하고 체면 중에서도 제일 약한 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거든요. 차세리는 그걸 잡아 끌어요. 공정한은 이미지가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방송에서 착한 사람만 있으면 재미없어요. 거기에 회장님이 들어가면 현실감 있는 사람이 돼요. 결국 시청자는 회장님 말에 더 공감해요. 양동익은 그 말에 넘어갈 듯 말 듯 하다가 마지막에 묻습니다. 근데 왜 하필 공정하냐? 차세리가 웃습니다. 온정에서 제일 유명한 두 원장 30년 앙수. 그게 콘텐츠죠. 게다가 회장님이 화해를 먼저 제안한 사람으로 보이면요. 그 순간부터 정치판에서도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양동익은 그제서야 완전히 계산이 끝납니다. 이 방송은 공정한을 살리는 게 아니라 공정한을 이용해서 내가 부활하는 판이다. 그래서 양동익이 결심해요. 좋아. 근데 조건 하나 더 붙여. 차세리가 묻습니다. 뭐요? 양동익이 말합니다. 촬영 장소는 온정시장. 그리고 우리 한의원도 비중 있게. 차세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됩니다. 다만 공정한이 동의해야죠. 바로 여기서 양동익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양동익이 공정한을 만나러 가요. 근데 이 만남이요. 표면은 화해 제안인데 실은 이사 차단이 목적이 될 겁니다. 왜냐면 공정한이 이사를 가버리면 방송 콘셉트가 깨져요. 시장 옆 두 원장, 평생 싸우다 화해한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동익은 공정한이 절대로 이사 못 가게 막아야 해요. 양동익은 공정한 앞에서 일부러 웃습니다. 야, 공정한이 바로 경계하죠. 너 또 무슨 꿍꿍이냐? 양동익이 허허 웃으며 말합니다. 방송 들어왔다. 우리 둘이 같이 나가자. 공정한 얼굴이 굳습니다. 미쳤냐? 양동익이 여기서 진심인 척 밀어붙입니다.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사람들도 지겹다 하더라. 공정한은 속으로 저 인간이 싸우지 말자고 싶습니다. 30년 동안 싸움을 만든 사람이 양동익인데요. 공정한이 거절하려는 순간 양동익은 아주 결정적인 말을 던질 수 있어요. 너 요즘 이사 간다며. 공정한이 멈칫합니다. 이사 얘기가 어떻게 양동익 귀까지 들어갔는지 그게 소름이죠. 양동익은 시장이 자기 손바닥이라는 듯 말합니다. 너 이사 가면 시장 사람들 어떡하냐. 공정한이 반발하려 하죠. 환자는 다른 병원 가면 양동익이 바로 끊습니다. 다른 병원? 그럼 내 병원으로 오면 되겠네. 공정한이 이를 악물어요. 양동익은 의료가 아니라 시장 점유율로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양동익은 갑자기 방향을 틀 수 있습니다. 야, 근데 진짜로 너 가면 안 돼. 공정한이 더 의심합니다. 왜? 양동익이 말합니다. 너 없으면 재미가 없다. 공정한이 뭐? 하고 눈을 찌푸리죠. 양동익이 웃으면서 덧붙입니다. 우리 싸우는 거 온정 사람들 콘텐츠였잖아. 이때 공정한은 방송 제의를 듣게 됩니다. 우리 둘이 나와서 화해하는 이야기로 찍잔다. 공정한은 더 기가 막힙니다. 너 그걸 왜 해? 양동익은 여기서 진짜 무서운 말을 할 수 있어요. 나 회장 떨어졌잖아. 근데 방송은 사람들이 날 다시 보게 하거든. 이 말은 양동익이 자기 약점을 드러내는 듯하지만 사실은 공정한에게 책임, 프레임을 씌우는 말이에요. 너 때문에 떨어졌다는 뉘앙스를 은근히 섞을 수 있거든요. 공정한이 딱 잘라 말합니다. 난 안 해. 그 순간 양동익이 본색을 드러낼 겁니다. 그럼 너 이사도 가지 마. 공정한이 화가 납니다. 내가 왜 내 말 듣고. 양동익이 낮게 말하죠. 너 이사 가면 소문 더 커져. 한성미 모델 됐다며. 너네 집 요즘 시끄럽잖아. 공정한은 그 말에 멈칫해요. 양동익이 계속 칼을 넣습니다. 너 지금 떠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걸. 공정한은 뒤가 구려서 도망갔다고. 이게요. 공정한에게는 제일 치명적인 말입니다. 공정한은 정정당당을 자기 인생 원칙으로 사는 사람이니까요. 여기서 공정한이 흔들립니다. 이사 가는 게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는데 그 선택이 도망으로 보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공정한은 가족을 지키고 싶지 명예를 잃고 싶진 않거든요. 양동익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미끼로 던져요. 야, 공정한 우리 둘이
방송에 나가서 말하자. 우리가 왜 싸웠는지, 왜 화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장 사람들한테 약속하자. 온정 떠나지 않겠다고. 여기서 양동익은 사실 약속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공정한의 발을 묶으려는 겁니다. 공정한이 방송에서 온정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해버리면 이사는 끝이에요. 공정한은 자기 입으로 한 약속을 깨기 어려운 사람이니까요. 차세리는 그 장면을 멀리서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차세리는 속으로 웃어요. 걸렸다. 공정한은 체면과 약속에 약하다. 이걸로 묶으면 된다. 그리고 이게 다음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한성민은 이 소식을 듣고 폭발할 가능성이 커요. 공정한, 지금 방송이고 뭐고 할 때야. 우리 집이 지금 어떤데. 공대하는 쓰러지고 주하는 흔들리고 공정한은 그제서야 또 갈라집니다. 시장 사람들, 상인회장 체면, 가족 아내. 그리고 그 틈을 양동익은 파고들죠. 결국 다음 회차의 큰 그림은 이거예요. 양동익은 방송을 부활의 발판으로 잡고 공정한을 방송으로 묶어서 이사를 맡고 차세리는 그 과정을 뒤에서 설계하고 공정한은 가족을 위한 이사와 시장 리더로서 체면 사이에서 찢어지고 한성민은 그 방송이 가족을 더 위험하게 만든다고 반발하며 공주아와 양현빈 관계까지 또 흔들리게 됩니다. 엔딩은 이렇게 가면 강해요. 공정한이 결국 방송 출연을 고민하며 말합니다. 그래 나라도 버텨야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양동익이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차세리가 조용히 한마디 합니다. 그럼 촬영날 이사 얘기는 절대 꺼내지 마세요. 회장님. 양동익이 대답하죠. 당연하지. 근데 그 대답이요, 뭔가를 숨기는 사람의 대답처럼 들립니다. 지후가 엄마 집에 안 들어왔다고 말한 그날 밤 양동숙은 집이 아니라 숨을 곳을 찾았고 공대하는 말릴 사람이 아니라 같이 무너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지후는 밥숟가락을 내려놓고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양동숙이 아무렇지 않은 척 지우야, 아빠는 오늘도 늦나 보다라고 말했지만 지우는 고개만 숙인 채 딱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엄마 어제 집에 안 들어왔잖아. 그 한마디에 양동숙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은요, 어른들이 숨기는 걸 생각보다 훨씬 빨리 알아채요. 양동숙은 웃으려다 실패합니다. 입꼬리가 올라가질 않았어요. 그냥 잠깐 바람 좀 쐬었어. 근데 그 말이 지후한테는 변명이었습니다. 지후가 아주 담담하게 말해요. 엄마, 나 괜찮으니까 거짓말하지 마. 양동숙은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어도 민용끼리 집을 드나들어도 이경이 난장판을 치고 다녀도 진짜로 무서운 건 지후가 엄마를 다 이해해버리는 순간이라는 걸요. 아이에게 어른의 마음을 맡기는 건 그 자체로 죄책감이 되니까요. 양동숙은 결국 집을 나옵니다. 집이 싫어서가 아니라 집에 있으면 무너져서요. 민용끼리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지후가 눈을 깜빡이든 말든 그 공간 자체가 양동숙에게는 이제 견뎌야 하는 장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공대한에게 전화가 옵니다. 양동숙은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어요. 근데 공대한은 끈질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지막엔 메시지가 와요. 누나, 어디에요? 그냥 위치만 보내요. 나 지금은 말로는 못 놔둬요. 양동숙은 그 문장을 보고 처음으로 울컥합니다. 민용길이든 누구든 미안하다는 말은 했어도 놔둘 수 없다는 말을 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양동숙은 결국 짧게 답합니다. 나 그냥 잠깐 밖이야. 공대한은 그 말 하나로 알아듣습니다. 밖이라는 말이 지금 양동숙에게는 집보다 안전하다는 뜻이라는 거요. 공대한이 양동숙을 찾은 곳은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허름한 포장마차일 가능성이 큽니다. 양동숙은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아닌데도 그날은 잔을 먼저 들었어요. 말을 하면 무너질 것 같으니까요. 공대한이 앉자마자 묻습니다. 누나, 왜 밖이에요? 양동숙은 대답 안 합니다. 대신 술만 한 모금 마시고 입술을 꾹 깨물어요. 공대한은 그 표정만으로 충분히 알죠. 지후가 뭘 봤는지, 지후가 뭘 말했는지. 양동숙이 낮게 말합니다. 나 진짜 못하겠다. 공대한이 급하게 뭘
하고 물으려는 순간 양동숙이 먼저 끊습니다. 참는 거. 그 한 문장에 공대안도 숨이 막힙니다. 공대안도 참는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은 늘 정리였고, 늘 뒷수습이었고, 늘 가족 먼저였잖아요. 그래서 공대안은 위로를 할 줄 몰라요. 대신 옆에 있어줍니다. 공대안이 조용히 말해요. 누나 술 더 마시면 집에 못 들어가요. 양동숙이 웃습니다. 웃는데 눈물이 맺혀요. 나 오늘 들어가기 싫어. 공대안이 그 말을 듣고 멈칫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가 될지 너무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공대안은 겁이 나면서도 양동숙을 혼자 둘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양동숙의 폰이 울립니다. 민용길일 수도 있고 이경일 수도 있어요. 양동숙이 받지 않습니다. 근데 진동이 계속 울려요. 공대안이 그 화면을 보고도 아무 말 못합니다. 말하면 양동숙이 더 무너질 테니까요. 양동숙이 결국 폰을 뒤집어 테이블 위에 놓고 말합니다. 공대안 나 지금 집에 가면 나 또 바보처럼 될 것 같아. 공대안은 그말해져요. 공대안은 원래 바보처럼 되는 사람을 못 봐요. 자기가 바보처럼 살아왔으면서도 남이 바보 되는 건 못 보거든요. 공대안이 아주 낮게 말합니다. 그럼 오늘은 쉬어요. 그냥. 양동숙이 고개를 듭니다. 어디서? 공대안이 대답을 못하다가 결국 말합니다. 사람 없는데. 그 사람 없는 데가 예고편에서 모텔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어떤 의미로 소비되느냐고요. 둘은 정말로 말이 없어요. 택시 안에서도 말 없고 내리는 순간에도 말 없고. 양동숙은 그저 오늘 하루만 아무도 나를 엄마로 만들지 않는 곳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양동숙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 순간 공대안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누나, 나 오늘 아무 일도 안 할 거예요. 양동숙이 고개를 들죠. 공대안이 다시 말합니다. 그냥 여기 있어요. 누나가 무너지지 않게. 양동숙은 그 말에 결국 울음을 터뜨립니다. 소리 지르는 울음이 아니라 숨이 끊기듯 올라오는 울음. 참아온 사람만 할 수 있는 울음이요. 공대안은 양동숙을 어설프게 달래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요. 그리고 양동숙이 숨을 고르다가 바닥에 누워버립니다. 공대안도 반대편에 누우려다가 양동숙이 아주 작게 말해요. 나 혼자 있으면 무서워. 그 한마디에 공대안이 결국 움직입니다.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양동숙 옆으로 가요. 이 장면이 예고편에서 같이 안고 자는 그림으로 보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공대안도 양동숙도 잠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둘이 안고 있어도 마음은 깨어 있어요. 양동숙은 내가 이래도 되나라는 죄책감에 깨어 있고, 공대안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두려움에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엔딩을 이렇게 끊으면 미쳐요. 양동숙이 잠들 듯 말 듯한 순간 폰이 다시 울립니다. 이번엔 지후 메시지일 수 있어요. 엄마, 어디야? 괜찮아? 양동숙 손끝이 떨립니다. 공대안도 그 메시지를 봅니다. 공대안 표정이 굳고 양동숙 눈이 젖어요. 그때 공대안이 아주 낮게 말합니다. 누나 이거 들키면 우리 둘 다 끝이에요. 양동숙이 숨을 들이마시며 말합니다. 알아. 근데 그 알아 다음에 양동숙이 덧붙이는 말이 더 위험합니다. 근데 나 오늘은 끝나도 상관없을 정도로 힘들었어. 공대안이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합니다. 예고편은 여기서 끊기죠. 둘이 선을 넘는 건가? 아니면 진짜로 무너지는 사람끼리 붙잡는 건가? 시청자는 다음 회차를 안 볼 수가 없어요.